세계적인 출판사의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키스티가 그동안 10여 년 이상 학회 관련된 사업들을 해온 것을 이제 퍼블리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조합을 하고 또 개선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대한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리안 저널 퍼블리싱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케이팝스라는 이름 붙였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플랫폼 개발에 대한 배경과 또 어떻게 계획이 됐고 또 그 모델과 플랫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 12개 학회와 함께 했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 문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 항상 프레셔로 다가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학술지에 자기의 논문을 많이 퍼블리시해서 또 인용을 높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서 많은 학술지들이 발간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만 종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고 한국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술지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제학술지에 저희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좀 비지빌리티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인용이 낮다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학회 편집위원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데보라가 발표를 했지만 오픈 액세스라는 큰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이제 베를린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DOAJ라고 디렉토리 오브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것이 10년 전에 시작이 돼서 꾸준히 숫자가 증가해서 거의 지금 10,000종 가까이가 오픈 액세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의미의 오픈 액세스는 아닐지라도 오픈 액세스를 향한 그런 물결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제 공공 부문에서도 이제 글로벌 리서치 카운슬이라든지 GA 등에서 최근에 이제 퍼블릭 액세스, 그러니까 공공자금으로 나온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프리 액세스에 대한 그런 정책이 채택이 되고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학술지들이 어떻게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들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학회 편집인들께서는 국제적인 출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퍼블리싱 툴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오픈 액세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국제적인 비지빌리티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자 측면에서는 어떤 저널을 자기가 투고할 것인가를 찾는데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서브미션 하는 것에 대한 도구들 그 다음에 빨리 퍼블리시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 그 다음에 이제 사이테이션이 어느 저널에 투고를 해야 많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편집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여기 엘세비어나 이제 스프링거 같은 그런 세계적인 출판사에 의뢰를 하면 가장 쉽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바쁘고 또 편집위원장을 맡으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티가 이러한 고충들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키스티가 그동안 10여 년 이상 해왔던 일들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정보 검색,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술지가 이용자들에게 검색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300종 가까운 국내 학술지를 저희가 학회마을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투고에 관련된 퍼실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피어 리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300여 개 학회에 보급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영문 버전을 만들어서 40, 50개 정도의 학술지에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DOI라든지 오픈 액세스라든지 또 XML 풀 텍스트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들을 해서 현재 350종 가까이 DOI 저널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국제적인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액세스와 함께 그 풀텍스트를 이제 XML로 구축하는 사업도 해서 한 25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나 이 학술지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엘세비어나 뭐 스프링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학술지 출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희가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 학술지를 국제적으로 출판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학술지 출판 모델 및 플랫폼 개발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퍼블리싱 모델, 퍼블리싱 플랫폼. 모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유수 사이트를 벤치마킹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북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 수준에서 개발을 했고, 이것을 실제 우리나라 학술지들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이제 지역마다 약간씩 특성이 있는데, 미국 쪽은 이제 대학 도서관이나 이제 출판사들 위주의 그런 퍼블리싱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하신 바이오메드 센트럴이라든지 크로스 등등의 오픈 액세스 출판사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되어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학술 출판에 대한 플랫폼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전주기적 학술지 출판 모델 내지는 플랫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꼭 1단계가 먼저 되고 4단계가 나중에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특성별로 이제 나눠보니까 저희가 좀 이름을 멋있게 붙이기 위해서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창출 단계라고 붙여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투고,
심사, 에디팅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이제 저장 및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제 이전이라든지 검색, 링킹 등을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큘레이션 또는 이제 프로모션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록 서비스라든지 구글 크롤링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목표가 뭐냐면 하이 퀄리티의 아티클을 생성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키스티가 그동안 해왔던 거고,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또 이제 저자들에게 이제 어떤 저널을 소개한다든지, 또 피어 리뷰 시스템 제공,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 내지는 이제 CCL이라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절 관계는 검색, 그리고 이제 하이 퀄리티의 그림이라든지 원문, 또 서플리먼트 데이터 등등을 2단계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죠. 서비스에 기반이 되고 또 프리저베이션이 기반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키스티가 많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PDF를 XML로 변환하는 일, 또 DOI 기탁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히스토리 관리, 또 주제 분류 등등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웹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전자저널 구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DOI 랜딩 페이지 내지는 오픈 액세스 리파지토리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보는데 검색을 위한 색인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린트, 포스트 프린트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그 카피라이트 정보 제공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프로모션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세계적인 검색 엔진에 연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액세스 선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제공, SNS, 또 사이테이션 분석, 또 앱스트랙팅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에디터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퍼블리셔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완성을 한다는 건 아니고,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또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키스티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저희의 제안을 통해서 여러 출판사들이나 학회들이 협력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특정 투고 관리 시스템을 정하지 않고 학회에 맞는 그런 투고 시스템을 쓰되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수준의 에디토리얼 시스템을 쓰기를 발전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제가 확정이 되면 이제 편집 출판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널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또 카피 에디터 또는 이제 매니스크립트 에디터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최종 논문의 퀄리티를 이제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자와의 인터랙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쇄소가 있죠. 우리는 이제 국제적인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쇄소와 또 그 매뉴스크립트가 제대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페이퍼 저널을 발간하게 되고, 또 이제 전자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I를 붙인다든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밝힌다든지 또 PDF 파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엑셀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아카이빙과 이제 웹 서비스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개념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DOI라는 것과 이제 오픈 액세스라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아시아 국가, 비영어권 국가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국제적인 퍼블리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데, 이제 DOI라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 링킹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그 인용 편리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인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회 측면에서 저자들과 함께 이런 그 DOI 랜딩 페이지 겸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를 구축을 해서 DOI를 붙이고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라이선스를 채택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RA라는 그 크로스랩이죠. RA 기관에 DOI 메타데이터를 디파짓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는 이제 DOI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또 프리하게 논문을 이제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DOI와 오픈 액세스를 활용한 그런 그 아카이빙 내지는 웹 서비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과총이나 연구재단에서 학술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키스티가 이제 IT 베이스의 툴들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픈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소 아티클 프로세싱 차지라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관들의 이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아티클 프로세싱 차지가 최소한의 어떤 금액으로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DOI 번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DOI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또 다른 기회에 과편협이라든 과총 같은 데서 이제 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요. 물론 저희 키스트에서도 교육을 의뢰를 받아서 수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ML, 이게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죠.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또 하나의 국제 출판에 있어서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XML DTD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PMC XML DTD 3.0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게 국제 표준화돼서 자스라는 그런 이름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XML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PDF 파일을 이제 XML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워크벤치를 만들어서 100% 자동화는 안 되지만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PDF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큘레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이 학술지를 홍보하는 일인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검색, 링킹, 그다음에 사이테이션 인덱스, 오픈 액세스, 앱스트랙트 인덱싱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없었는데 최근에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학술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따 오후 세션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가이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할 건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1권 1호를 나눠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2호도 3호도 조만간 저희가 배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랫폼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오메드 센트럴 홈페이지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는 저자와 독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제 학회에서 이런 그 서브미션 시스템이라든지 저널을 볼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투어도 이루어지고 또 인용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했고, 저희가 이제 K-POPs라고 이제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쁘장하게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그려본 내용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최근에 그 반응형 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플랫폼 인디펜던트한 그런 형태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물론 저 밖에 나가시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구축해 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볼 수 있고 태블릿에서 볼 수 있고 또 PC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각 학술지의 현황을 보실 수 있고, 또 아티클까지 들어가셔서 XML 베이스로 구축된 그런 그 논문을 이렇게 이제 바로 그림표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요. 풀텍스트를 이제 보다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DF 원문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문은 이제 인용할 때 쉽게 하라고 대표적인 스타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바로 PPT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준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A to Z로 저널을 찾을 수 있고, 그 저널에 들어가서 이 저널의 현황을 보실 수 있고, 바로 이제 투고 시스템에 접근을 하셔서 이 에이컴스를 이용한 투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엘세비어 시스템과 유사하게 개발을 했는데, 그 밖에 이제 저자들을 위한 도움 사이트들도 링크를 해놓고 이제 더 밀려나갈 계획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API로 연동해서 서비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출판사들이 또는 어그리게이터들이 긁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하면서 이제 12개의 학술지 편집위원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기관이라든지 학회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영문 학술지, 피어리뷰 하는 학술지, 20편 이상, 연 4회 이상 발간한 학술지, 오픈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 학술지, DOAG, 또 국제적인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을 갖춘 그런 학술지 중에 12개를 선정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학회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피어리뷰 시스템을 운영을 하셔야 되고, 오픈 액세스 폴리시를 정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카피라이트 트레스 어그리먼트를 저자들과 하고, 또 저희에게 이런 최신 매니스크립트를 보내주셔야 되고, 키스티에서는 이제 커플라이트 가이던스, 또 투고 시스템 제공, XML 워크벤치 제공, DOI, 또 분석, 프로모션 등등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워크샵을 저희가 다양하게 가졌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참여해주신 12개의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저널을 참가를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참가는 세미나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엔진 스코어, 인포메이션 포스터, 또 에디토리얼 보드 했고요. 다 필요한 그런 또 저널 디자인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첫해 저희가 한 것으로서 좋은 결과가 얻었다고 보는데, 게재율이 한 40% 정도로 진행됐고, 이렇게 3개 대륙 이상에서 투고된 논문들이 퍼블리시 됐고요. 이런 투고 시스템도 저희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편을 해서 진행을 했고, 오픈 액세스 디렉토리에 등재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술지를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오픈 액세스 디렉토리에 등재하는 것까지 했고요. 또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포함해서 워크샵과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또 세계적인 그 플랫폼들을 벤치마킹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을 플랫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컴스와 구글 인덱싱도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 인덱싱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키스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상업 출판사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천이나 또 가편협이나 의편협, 또 연구재단 등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또 민간의 많은 또 그 출판사들이나 또 어그리게이터들을 인터랙션 하면서 이런 모델들이 한국 그 상황에 맞게 정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인용이 늘어나고 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